안녕하세요. 교육건축 김 대표입니다. 어,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그, 제가 구독자가 3,200명이 됐더라고요. 3,000명 넘으면서 저에게 조금 변화가 좀 있었는데, 3,000명 넘은 좀 한참 됐긴 했지만, 어, 어느 날 이제 창녕에 집짓기 학교가 있어요. 뭐, 창녕 스스로 집짓기 학교인데, 거기 교장 선생님이 이제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이제, 이론 및 집짓기 실무 수업을, 하실 수 있는 분을 찾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 경험이 있으시겠죠. 여러 이제 앞에 경험이 있으신데 벌써 이제 1기부터 8기까지 진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막상 이제 그 시공을 직접 하는 회사에서 와가지고 그리고 뭐 이제 다 알아보셨겠죠. 뭐 다양한 경험 또 뭐 신뢰할 수 있는 시공 경험이 있는 이제 그런 회사를 이제 찾다 보니까 뭐 제 자랑인 것 같긴 하지만 저한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연락을 했다. 그리고 추천도 좀 받았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찾아뵈서 그럼 어떻게 이제 교육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제 뭐 생각보다 이렇게 집을 스스로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한 30명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수업을 해야 되는 기수에 9기부터 제가 수업을 했는데 지금 10기까지 수업을 했고요. 그리고 조만간 올 여름에 이제 11기를 이제 진행할 건데 생각보다 스스로 집을 한번 지어보려고 하는 분들 아니면 내가 집짓기를 좀 하고 싶은데 어떤 경험을 미리 좀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게 한 2기까지 제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음, 직접 한번 집을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어떤 이 수업 영상을 좀 찍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회 날 때마다 아주 엑기스한 것들, 정말 중요한 사항들, 제가 지금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항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돈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보셔도 돼요. 조금 이제 제가 이제 내가 이제 집을 지으려고 하시는 예비 건축주분들이 내가 이거 몰랐어. 그리고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치료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는 경우가 제법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제 정말 실수하면 안 되는 실수를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예, 그런 것 좀 중심으로 좀 더 하고요. 또 과정적으로 보면 땅을 이제 고르고요. 집줄 터를 이제 찾아야 되니까요. 거기서부터 뭐 설계 기초, 그 다음에 뭐 골조 여러 가지 뭐 설비라든지 뭐 그 다음에 뭐 도배라든지 이런 쭉 과정을 이제 내외장 과정 거쳐가 준공까지의 과정들에 대한 정말 직접 집을 지으려고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그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제가 이제 모아가지고 수업을 좀 할까 합니다. 이거는 뭐 사실은 순전히 이제 9기하고 10기생들 이제 한 60여 명 되는데요. 그리고 또 중간에 그런 집을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도움을 좀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이제 축적이 돼서, 정말 이게 필요하겠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뭐, 서론이 좀 길었는데, 이제 끊고, 오늘은 제가, 요거부터 먼저 볼까요?
저희 그 홈페이지에 카페에 들어오시면요. 이렇게 교육건축 치시면 뭐 들어오실 수 있으세요. 네이버에서요. 들어오시면 이렇게 공정별, 여기 공정별 시공 사진 해가지고 답사, 측량, 철거, 토목, 설계,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들 한번 기회가 되면 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답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마감, 완공, 준공까지를 쫙 영상을 찍을 거예요. 이 과정을 찍을 거고,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지을 땅을 찾는 주택 부지 선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그냥 주의사항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분들은요, 거래할 수 있는 땅인지 아닌지만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래가 성사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보는 사람이에요. 집을 지을지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법적으로 완벽한지 안 한지를 다 따질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이 점을 주의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거래 이후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분들의 역할 자체가 여기까지가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게 토목할 때 문제가 생기는지, 측량할 때 문제가 생기는지, 그 이후,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땅을 여러분들이 사시고 나서는 토목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측량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책임은, 땅을 산 이후로는 책임은, 고난도 생기지만 책임이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택 부지 선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배산임수, 즉 좋은 경치는 집 지을 때 고려사항이지 곧 희망사항이지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이제 경치가 좋은 곳을 여러분들이 찾는데 그거는 필수사항을 만족한 다음에 여러분들의 느낌, 희망사항을 이렇게 결합을 하셔가지고 땅을 사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배산임수, 즉 좋은 경치를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좋은 경치는 여러분들의 희망사항으로 항상 두고 고려사항으로 두고, 그러니까 두고 이렇게 있지만 필수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럼 필수사항은 뭔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도로가 있는가 없는가? 도로가 있어야 집을 지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도로의 폭은요, 여러분들 4m 이상이어야 됩니다. 일반적인 법 조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3m의 폭의 농로인 경우에도요, 여러분들 집 지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4m 이상이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4m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도로가 있더라도 그게 4m가 되던, 3m가 되던,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확인 사항이긴 하지만, 큰 차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도로의 강도도 보셔야 돼요. 큰 차가 못 들어간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큰 차가 못 들어가는데 큰 차를 난 집을 지으려고, 집이 들어가죠. 레미건 차도 들어가야 되고요. 펌프카가 큰 차도 들어가야 되고요. 자재를 싣고 오면은 그 엄청난 무게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도로가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에서는 아무리 4m 이상이 된다 할지라도 도로가 파손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못 들어오게 해요. 그래서 도로의 상태도 보셔야 돼요. 길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을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도로의 상태도 보셔야 되고요. 또 반드시 여러분들 공도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도로는 있어야 사도예요. 분명히 도로 있는데 확인했는데 그게 공도가 아니라 사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이면 어떻게 되냐면 그 주인, 공도가 아닌 사도인 경우에는 그 주인과 협의를 보셔야 돼요.
당장에 내가 이제 공사한다고 딱 들어가는데 사도이기니까 막아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책임은 여러분들 보세요. 책임은 공인중개에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아니, 집을 지을 수 있는 거는 분명하니까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공도여야만 합니다.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자, 사도여서 집 주인, 그 땅 주인이 막아버리면, 내가 있는 땅에 들어가는 길에 그 길 주인이 막아버리면 여러분들은 집을 못 짓는 겁니다. 자, 돈이, 여러분들의 그 정말 소중한 돈이, 피 같은 돈이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많습니다. 뭐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다 설명할 필요 없이 좀 이따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전기와 수도가 들어오는가를 여러분들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뭐 기본적인 사항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일단은 뭐 전기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기본적으로 다 보실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수도는 이제 상수도가 안 들어오면 뭐 마을수도도 안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럼 내가 그냥 뭐 지하수를 팔래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지하수도 잘 나오는 곳이 있고 안 나오는 곳이 있는데 사실 이건 파봐야지 아는 거니까 그래도 알 수 있는 방법은 주변에서 지하수를 파가지고 쓰고 있는가 안 쓰고 있는가를 보면 또 좀 알 수 있긴 하지만 이건 좀 한계가 있어요. 어쨌든 수도가 안 들어와요. 그러면 수도를 끌어와야 되죠. 지하수를 파거나. 근데 이거 중요한 건 지하수를 그냥 파버릴 수도 있긴 하지만 수도를 끌어와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자, 이게 뭐냐면 수도의 거리가 나중에 제가 이게 상수도나 이런 것에 대한 영상은 따로 찍을 겁니다. 내가 마을 수도나 상수도에서 내가 산 땅의 부지가 100m, 200m 떨어져 있으면 그건 여러분들이 다 그 배관을 깔아야 되잖아요. 배관을 깔려면 그냥 몇백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2000만 원도 들 수도 있습니다. 거리에 따라서. 그리고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길이 좀 좁아요. 그리고 길도 깨야 되고 또 다시 나중에 복원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좁은데 길을 막고 있으면 온갖 민원이 들어오게 되고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이거 기본적으로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이거 전기는 뭐 들어오긴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수도가 너무 멀어. 지하수 파기도 주변에 보니까 안 파는 것 같고 하면 여러분들 땅을 살 때 정말 생각해 보셔야 돼요. 경치가 끝내줘. 근데 수도가 도저히 힘들어요. 그러면 포기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집 짓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이거 중요하죠. 임야에도 집을 지을 수 있고 농지에도 집을 지을 수 있고 대지에도 집을 지을 수 있죠. 물론 기본적으로 도로가 있는가 없는가 이거 다 확인한 다음에. 근데 여러분들 자, 임야가 비쌀까요? 대지가 비쌀까요? 당연히 대지가 비싸죠.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임야가 싸다는 거죠. 근데 임야는요, 농지도 사실 유사할 수 있는데 일단 임야만 얘기를 할게요. 임야는 여러분들 토목공사도 해야 되고요. 토목공사를 한다는 것은 집을 지을 수 있는 이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다 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토목공사 비용이 뭐 5천만 원, 제가 얼마 전에 문의받은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대략 보니까 7천에서 1억 정도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땅을 내가 평당 10만 원 싸게 사더라도요, 여러분들 더 비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임야인가 대지인가 대지에서 짓는 게 가급적이면 좋습니다. 사실은요. 요즘에 사실은 농촌에 이게 마을인데 조금 여기에 뭐라 그럴까요? 후미졌다기보다는 괜찮은 자리에 이게 대지가 나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임야보다는 대지로 가시되 임야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다시 말하지만 경치가 좋아서 딱 올라가가지고 뭐 앞에 딱 내려다 보이지 않습니까? 강도 보이고요. 산도 뭐 옆에 하늘도 펼쳐져 있고요. 괜찮거든요. 근데 그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고 임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도로도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그것도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뭐
하나 이게 그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게 모아서 사진을 보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있어서 그대로 가는 거 하고요. 자, 이 모든 것을 확인한 후 마음에 든다면 다음 사항을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자, 반드시 여러분들 지역의 주택 설계사무소 2곳에서 3곳 이상 좀 찾아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뭘 물어보냐면, 요것도 그냥 같이 갈게요. 가능하면 여러분 공무원 즉 담당자를 찾아가서 확인하십시오. 뭘 물어보냐면, 거기서 여러분들 목적이 내가 집을 지을 게 목적이잖아요.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찾아가는 거 돈이 안 들잖아요. 찾아가는 건요. 여러분들 기름값 들잖아. 에이, 그런 거 가지고 돈 들어간다. 여러분들 이게 잘못된 사람을 사면 들어가는 비용이 몇 천만 원이 있고 몇 억일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몇 백만 원은 약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제가 지역의 설계사무소를 그 사람들이 이렇게 쥐땅도 아닌데 왜 물어봐, 이렇게 좀 그렇게 해도 물어보십시오. 내가 그 땅이 정말 마음에 든다면 이런 정도의 수고는 여러분들 당연히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정보를 얻게 돼요. 그 정보가 바로 여러분들의 피 같은 돈입니다. 여러분들 땅을 사는데 들어가는 돈이 그냥 3억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사기 전에 내가 안 알아봐서 확인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잃어버리는 돈이 여러분 3억일 수도 있고요. 2억일 수도 있고 1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반드시 여러분들 찾아가십시오. 제가 이것도 필수사항에 넣어놓고 싶은데 3번도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더 좀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3번으로 놨는데 어쨌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하시면요 여러분들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유는 간단하다 해가지고 제가 쭉 설명해 놨죠. 그 설계사무소와 공무원은 거래할 수 있는 땅인지 아닌지를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공인중개사가 아니란 얘기죠.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주는 사람이에요. 확인해 준다는 거예요. 확인. 그러면 여러분들 믿고 해도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자, 여기까지가 제가 집을 지을 땅을 찾기에 필요한 것들을 가장 중요한 것들을 말씀드렸고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 말씀드렸으니까 꼭 확인하시고 여기 임야인지 농지인지 또 전기수도 도로인지 아닌지 요거하고 참고된 사진 한 장을 먼저 보여드리고 제가 해주고 싶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보세요. 할게요. 여러분들 요거 보일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은 빨간 말뚝이 보이죠? 요 말뚝이 지금 도로하고 거리가 있죠? 한 1m요. 인데, 여기 사진에서 안 나왔지만 말뚝이 여기 요로 쭉 가면 저쪽에 끊겨 있고, 조금 요쪽에 끊겨 있어요. 요 부지가 진입로예요, 진입로. 진입로인데, 이게 임야거든요, 임야. 이게 진입로고요. 근데 진입로에서 요 부지가 건축주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게 남의 땅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결국에는 이분 토목을 하셔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었어요. 집을 지으실 수 있었는데 여기에 합의를 해주는데요. 몇 개월이 걸렸고요.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이거요 그냥 공짜로 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값이 평당 여기서 만약에 50만 원 했으면 100만 원, 200만 원 부르는 건요. 여러분들 이 땅의 주인은 아무것도 아니죠. 왜? 이 엄청난 땅을 샀었는데 이거를 완전히 맹지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작은 돈이 들어가지 않았겠죠. 제가 이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 중에서 이 필수사항 2번과 3번 반드시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땅을 사면 당신은 땅에 대한 권한을 얻는 대신에 여러분들은요, 책임도 함께 진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 책임인, 다시 말씀드리지만, 들어가는 돈입니다. 자,
아까 앞의 경우에 들어가는 돈이 1,000만 원이 더 들을 수도 있고 500만 원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예, 그런 거죠. 그걸 해결 못했으면 왜 나는 몇 억을 더 손해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요거 사항은요, 제가 좀 창녕에 뭐 수도집식학교 저기 뭐야 강의를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그 공지사항이에요. 제가 이거 아이디어 차원 공지를 하는 건데, 집 짓기 실무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집을 지으려고 하시는 분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 참여 인원이 5에서 2명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집 짓기 실무 교육을 할 겁니다. 자, 실무 교육비는 지금 이건 가안이다 100만 원 정도 받으려고 하고요. 한 8회에서 10회 정도 공정별로 실무 교육을 할 거고, 이 실무 교육비의 100%는 목수 인건비를 쓸 거니까, 무슨 말이냐면, 집을 지으시려고 하시는 이 예비 건축주님은 한 1,0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보실 수 있어요. 예. 저희들이 이제 하는 거니까, 충분히 이런 어떤 그 변수에 대해서 통제가 가능하니까, 집 지을 가능해서. 그러니까 교육한다고 해서 집 짓는데 손해를 안 끼쳐 드릴 거니까, 어쨌든, 이렇게 지금 집을 지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목수 인건비를 뭐 10명이라 그러면 1,000만 원 정도 아낄 거고 5명이라 500만 원 아낄 수 있으니까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10명이 만약에 이렇게 모아지면 실무 교육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그래서 여기 따라서 이렇게 건축주는 목수 인건비 지불되는 비용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고요. 건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있고요. 실무 교육생은 집을 직접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어서 좋을 겁니다. 자, 참고인데 제가 위 내용과 유사하게 현재 교육건축교주니까요, 대표니까요. 창녕 수술학 주식회에서 이런 거 현장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사실 현재 이제 8월 달에 진행되는 거는 이와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또 이렇게 또 따로 이렇게 공지를 또 해드리는 거는 학교에서 배우는 게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기초적인 것들이지만 이걸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사실 또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실무 교육을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연락을 주셔요. 그러면 제가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로요. 오늘은 제가 이제 뭐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집질 땅을 샀다고 보고 뭐 측량, 뭐 기초, 뭐 토목 이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스스로 집 지으려고 하는 분들의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또 찍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